나경원 의원은 저는 이제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한계? 뭐 본인이 뭐 어디 뭐 서울시장 뭐 대선 이런 발언 하시는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정치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나 국민은 저는 뭐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렇더라도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또 그 보수 진영에서 또 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 네. 정치인으로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해오셨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또 나경원 의원은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대세 추종론자예요. 그러니까 대세에 있으면 거기를 그냥 휩쓸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또 나경원 의원과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선에서 뭐 나경원 의원 나오실까요? 엊그저께도 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대선보다는 서울시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서울시장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나경원 의원 하면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다. 네,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 저는 그 전당대회 때도 대표님께 나경원 의원은 공격하시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기도 했던 사람이라서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 당에서로 치면 네. 저는 우리 당의 조강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고 우리 당이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계속 있었던 진짜 우리 당의 조강지처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너무 안 좋은 일만 당하셨어. 예를 들어 연판장도 나경원 의원이 당한 거고요. 그랬네요.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에 결국 파헤쳐 보면 피해자도 나경원 의원이야.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판장을 안 당하고 여론조사 관련된 그 조작이 만약에 그 혐의가 진짜로 밝혀진다면 네. 그게 밝혀졌을 때 그게 진짜였다면 그게 없었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은요 당대표 서울시장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당대표 서울시장을 했으면 지금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는 대권 후보가 돼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압의 상징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게 바로 연판장 사태예요. 이 연판장 사태의 주력 아주 그 제일 앞장서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이제 대전에 지금 가서 네. 연설을 한 해 만에 하고 계시는 그분이시라고.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그분이 연판장 사태의 주력이라는 걸 몰라. 근데 그분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 사태를 일으키고 한동훈 대표 곁에 가 있다가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한남동 앞에 가가지고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인사를 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나경원 의원은 그냥 꿋꿋이 계속 당하면서도 뭔가 정치는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참모였다면 네. 지금 이런 재료가 있잖아요. 연판장 사태로 탄압을 받은 재료. 그렇죠. 네? 명태균 여론조사에 피해를 받았다는 재료. 게다가 우리 당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조강지처 같은 이미지.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정말 귀한 수도권 여성 의원. 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망쳐. 그러니까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한계예요. 그러네요. 한계. 진짜 갖고 있는 소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반대 행동을 하고 한계가 보인다는 게 그런 서사를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정치권은 때려주면 그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리면 맞고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서 약간 가만히 또 가서 그리고 조용히 옆에 있어 또. 그러니까 때린 쪽에 가서 또 이렇게 그래. 있어. 맞으면 이게 사실 저는 정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애들 싸움은 선빵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애들 싸움은 어른 싸움 특히 정치판은 선빵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맞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아야 돼. 근데 그렇지. 나경원 의원은 치명타를 몇 대를 맞았다고 지금. 근데 때린 사람 옆에 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고 또 차세대 주자가 있잖아요. 대세 풍향계. 그래서 요즘 배현진 의원이 안 보이신다는데 저도 궁금해요. 예, 배현진 의원이 항상 대세에 항상 잘 이렇게 편승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풍향계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배현진 의원이 안 보여서 경선 때 어디가 계실지 모르겠네. 요번 계엄 국면과 탄핵 국면에서 좀 강단을 보여준 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아니, 그건 비상계엄 해질 우리 때까지 그 의원총회 관련된 그 그렇지. 녹취가 그 보도가 됐던 데 보면은 그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알겠어. 네, 다 알겠어요. 근데 그 녹취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단 있는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강단을 부려야 될 때서 강단을 부려야 되는데 저도 받을 만큼 맞아요. 받아놓고 저는 딱 거기서 한계가 네, 탄압을 받을 만큼 받아놓고 스토리를 쌓을 만큼 쌓아놓고 왜 그 강단을 보여야 될 때 강단을 보이질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때린 쪽에 왜 연판장을 쓰게 한 쪽에 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러네. 코미디야 코미디. 이게 그러네. 뭔가 안타까운 거야. 그렇다고 무슨 저기 대구 부산이나 아니면 저기 창원 의창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공천 받은 것도 아니야. 그렇죠. 맨날 수도권에서 제일 험지인 동작구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당선도 돼.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네. 답답하네요. 좀. 그러니까요. 네, 오케이. 네. 네. 근데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박보부께서. 그러니까 결론은 네. 세대 교체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세대 교체해야 된다. 이제는 그만 보고 싶어요. 저도 김기현 의원, 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 인격적으로 저는 뭐 다 좋으신 분들 생각하는데 네.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진짜 왜냐면 국민의힘이 그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토양이 제일 좋거든요. 민주당은 너무 굳건해요. 네.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맞아요. 그게 교체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오히려 저희가 완전히 기득권 그 세력이 586 기득권이고 또 이제 뭐 친명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게 힘든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될 만한데 젊은 사람들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동의합니다. 진짜로. 네, 네. 뭐 TK나 PK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뽑힌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이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지금 내부적으로 저러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참 국민의힘 좀 어쩌냐. 진짜 답이 안 나온다. 네, 어쩌냐, 이런 생각이 이거죠. 또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의 초선이 70몇 프로더라고요. 네. 아니 그때 물론 그게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오면서 그 3선 이상급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정리가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 그 민주당에서 배경이 이제 신인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근데 또 민주당 광주 전남이 워낙 공천이 그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선도 힘든 과정 그 경우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 그 PK 뭐 이렇게 국민의힘은 TK 이번에 TK 그러니까 저는 좀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아쉬웠던 거 지난 네. 공천에서 TK PK 물갈이가 제대로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이유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윤통과의 관계도 있었고 좀 복잡했었는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못 건드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유보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TK PK 지역 의원들이 좀 그때 좀 물갈이가 됐었더라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배지를 달았더라면 정말 이런 오늘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지점. 네, 네. 그 지점이 좀 네. 아쉬웠어요.